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첫 시간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1시간 50분 후 9시 30분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특검이요. 드루킹 USB에서 바둑이라는 폴더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바둑이가 김경수 지사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사 과정에서도 바둑이라는 이 별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 바둑이는 바로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조직 내에서 일컫던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드루킹이 확보한,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드루킹의 USB 안에는 KIS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예. 이 KIS는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경인선이라는 조직. 약자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당선을 도왔던 조직 경인선을 약칭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렇죠. KIS에는 바둑이라는 하위 폴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를 일컫는 이들의 별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특검팀은 바둑이 폴더 안에 있는 킹크랩 활동 내용 보고라는 폴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네이버 기사 선점용 결과, 다음 기사 굳히기 등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킹크랩 이 아래요. 부분이 또 하위 폴더인 거죠? 그렇죠. 예. 킹크랩 폴더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폴더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이 드루킹 조직이 그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던 어떤 활동의 결과물들을 김경수 지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장했던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 대선 폴더 안에는 김경수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 그다음에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 백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예. 이 명단에 경공모 회원 200여 명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특검 입장에서는 드루킹이 특검에게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있으면은 뭔가 좀 큰 속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지사는 이 특검에 대한 걱정은 1%도 없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특검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특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특검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검은 조속히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검에 대한 걱정은 1%도 안 되고 이제 경상남도에 대한 걱정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특검 조사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김 지사의 이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와 함께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킹크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이 댓글을 조작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시연하는 것을 과연 보았느냐, 예. 보면서 지시까지 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드루킹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드루킹 일당 내에서도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 신용카드가 그 당시 그 그렇죠. 주변에서 쓰인 것들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증이 지금 확보가 됐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정황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증거만을 봤을 때는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확증은 그렇죠. 없다 이거죠? 시연이 되던 그 시점에 김경수 지사가 그곳을 간 것 같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있지만 예. 김경수 지사는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이나 또는 특검이 향후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내느냐, 예.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공모 회원 2명이 김 지사가 시연할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증언만 가지고는 또 100%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정황만 그렇죠.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특검 조사를 앞두고요.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예. 각 당권 주자들이 김 지사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겠지만 이해찬 후보는 나는 김 지사를 오랜 동안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김진표 후보 또한 여러분 김경수 지사를 외롭게 하지 맙시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인데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논두렁 시계를 연상시킬 정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망신주기 수사다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뭐 특검에서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김 지사가 뭐 망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망신당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특검이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게다가 예.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함부로 그 망신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 일부가 유출됐다라는 유출된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의 반응은 또 뭐 이 당권 주자들하고는 또 정반대겠네요. 야당에서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검에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의 반응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김경수 지사 옹호가 도를 넘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을 규탄한다, 큰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이제 1시간 45분이군요. 1시간 45분 후인 9시 30분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특검에 네. 출석을 하죠. 특검에서 아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한 번 녹음 파일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은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예.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 사실 이 파일은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 논란이 워낙 크게 불거지는 바람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 녹음 파일은 크게 논란은 안 됐었는데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마치 이 강제 입원을 본인들이 직접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음성 파일이지만 예. 이재명 지사 측은 실제로 이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님인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예. 여기 나오는 이재명 씨의 조카,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의 딸과 그 부인에 의해서이지 예. 자신들이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 통화의 내용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 당시 이 지사 본인의 욕설 녹음 파일, 그러니까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내 부인의 네. 그런 또 음성 파일이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방선거 전의 이슈들이 예.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그때 그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으나 예.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그 이재명 지사의 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맞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지방선거 전에 문제가 됐던 이 큰형과의 문제, 그러니까 큰형 이재선 씨, 돌아가신 이재선 씨의 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랄지, 예. 그 다음에 그것과 더해서 또 김부선 씨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게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당 내 친문 진영 일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녹음 파일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김혜경 씨, 뭐 해경군 김 씨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6.13 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 옆을 지켰습니다. 당시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네,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뭐 정말 마음속까지 웃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올렸죠. 이 계속 당하다 보면 오기가 생긴다. 예, 그래서 본인도 끝까지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오늘은 경기도지사 출마했던 당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온갖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전 예. 의원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다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환 전 의원은 정황이 산처럼 쌓여 있다. 진실은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 또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뭐 조금씩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좀 지치고 힘들 텐데 이렇게 세게 들어오니까 뭐 더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휴가 끝나고 이제 공식 업무 시작하는 네. 건가요? 오늘부터 휴가를 끝내고 공식 임무에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함께 눈앞의 적폐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이제 본인은 경기도의 적폐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적폐가 뭐 경기도의 적폐만으로 그칠 것인지 음. 아니면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적폐로 규정해서 그럴 그것에 수도 대해서 있네요.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데 앞으로 기무사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대대적인 뭐 개편, 뭐 해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도 없는 예. 해편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 큰 고민을 드러내셨는데요. 자, 이 해편이라는 얘기는 해체에 가까운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먼저 생겼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4,200명의 그 기무사 이 소속 부대원이 전원 원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됐을 때 일부가 인사 명령을 받고 이 바뀐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일부가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재편 과정에서 당연히 상당수가 퇴출이 되겠죠. 예. 그 인원이 약 8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연로자 포함해서 최대 한 800여 명 1차 퇴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800여 명이 1차 퇴출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제 기무사 계엄령 위수령 문건 논란, 예. 세월호 그 민간인 사찰. 뭐 이런 예. 부분에 대해 연관됐다고 상당히 이 정부에서 예.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파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이버 댓글 공작한 그렇습니다. 부분.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추가적으로 혐의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또다시 퇴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감찰실장은 현직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이 해편이라는 얘기를 사전에도 없는데도 했는데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또 알아듣는 거 보면은 기무사가 확실히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당시 왕 실장이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벽 0시 5분쯤에 풀려났습니다. 예. 그래 이 작년 1월 21일이었죠. 그때 구속되고 나서 562일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노타이 차림에 검은 정장 복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상당히 꼿꼿하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재판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좀 건강이 악화된 그런 예.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당당한 걸음걸이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켜보는 군중들은 일부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일부는 굉장히 또 옹호를 하면서 예. 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동부구치소인데 자, 석방 현장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도 많지만 뭐 반대하는 측 또 이 석방 찬성하는 측 뭐 아주 격렬히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을 구속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시위대가 꽤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김기춘 실장이 뭐 전 실장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라고 석방 하면서 환영. 예. 김기춘 전 실장을 몸으로 옹호하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상당히 많이 뭐 좀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깨졌다면서요. 네,
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그 구호와 함께 지금 수많은 시위대들이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적폐의 아주 핵심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지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기가 송파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동부구치소 가든5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저렇게 유리창이 깨질 정도고 이걸 뭐 직접 차 안에서 느낀 김기춘 실장,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겪은 일에 비하면 사실 근데 또 저런 상황은 예. 어떻게 보면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는 심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저런 차량 유리창이 뭐 손상될 정도의 큰 소동 속에서도 나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은 받게 됩니다. 그 검찰이 구속을 유지해야 된다고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법원이 이를 거절하고 이제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블랙리스트 혐의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실형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구속이 그렇죠. 돼서 실형을 사는 거죠? 네. 화이트리스트나 세월호 보고 조작 등 다른 혐의들을 가지고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치소나 이 형무소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절대로 다시는 들어가기가 싫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아마 지금 김기춘 왕 실장 정말 막강한 권한과 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회한도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승현 차장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도 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치권 관련 소식 명확하고 명쾌하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